자, 그럼 메시더 게더링 2012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반응이 많아서 생각보다 감사드립니다. 자, 전에 거를 잠깐 복습해보면 각 플레이어는 최소 40장의 이상으로 한 벌을 구성하고 이 구성된 카드로 상대방의 체력을 20을 깎아서 승리를 하는, 그리고 턴 방식으로 한 번 하고 한 번 해서 한쪽이 이기는, 그리고 백색, 청색, 흑색, 적색, 녹색 이렇게 5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카드의 전반적인 설명이었어요. 다음은 카드 구성인데, 카드 등급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중에 하나, 희귀도에 따른 분류인데, 커먼, 언커먼, 레어, 미싱 레어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커먼은 흔함이라는 말이죠. 흔함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흔한 카드예요. 흔한 카드라서 종류도 많고 개수도 많고 성능도 그저 그래요. 그냥 제일 안 좋은 급의 카드들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언커먼은 별로 안 흔해요. 말 그대로 별로 안 흔한데 종류 수는 커먼 뺨치게 많은데 성능은 언커먼보다 조금 나은 수준, 말 그대로 약간 나은 수준. 커먼 약간 이기긴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레어의 경우에는 희귀인데 그렇게 희귀하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10장 있으면 한 장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에서 15%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종류 수는 언커먼의 절반보다 좀 안 되고, 성능은 커먼에 둘이 와야 이길까 말까, 그 정도, 이제 한 2배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커먼이 2장이면은 레어를 무조건 이길 수 있다, 혹은 레어가 한 장인데 커먼 2개를 이길 수 있다, 무조건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성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고, 미싱 레어는 말 그대로 짱 귀하고 되게 보통 한 장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이 미싱 레어가 굉장히 코스트 수가 많아서 굉장히 후반부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에 이 카드가 만약에 소원은 성공하거나 스펠을 시전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믹싱레어가 나오지 않는 한 살려주세요 하고 울고불고 짜야 된다는,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데 카드 유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소서리, 인스턴트, 인챈트먼트, 그리고 크리처, 아티팩트, 랜드, 플랜스워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소서리 같은 경우에는 마법 주문인데, 이 소서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단계, 그것도 메인 페이지라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메인 페이지라는 단계에서만 집중 마법을 발송할 수 있어요. 집중 마법이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고 소설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소설이는 메인 페이지만 발동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주문이 스택했을 때는 집중 마법을 발동할 수 없다. 이거는 스택의 문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스턴트, 순간 마법은 매우 비슷한데 아무 때나 발동할 수 있어요, 맘대로. 그래서 보통은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디스펠 한다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법할 때 그거를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다른 형태로 변환을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무효화, 주문 한 개를 목표로 무효화한다, 이런 경우가 많고, 보통 소설이는 데미지를 주는 그런 마법이 많고, 인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카운터 스펠이 많아요. 인챈트먼트, 부여 마법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마법인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한 턴 끝나면 사라지는 인챈트먼트도 있긴 있는데, 거의 90% 정도는 한번 부여를 시키면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마법을 말하는데, 보통
MMORPG 같은 데 보면 무기가 강화가 있고 인챈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인챈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보통은 자이언트 스트렝스라고 거대화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한 생물이나 어떤 물체를 능력치를 뻥튀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시켜준다거나. 그리고 크리처는 소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어떤 생물 하나를 소환을 해가지고 소유자와 함께 같이 싸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크리처라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가장 복잡한 카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크리처가 거의 주인공급이기 때문에, 뭐 물론 주인공은 그 마법을 사용하는 플레인워커 그리고 오너가 주가 되지만, 그 다음에 주인공 조연은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티팩트는 마법 물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마법이 깃든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케인, 디아블로 보시면 케인의 호라드리 큐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마법 물체라는 말에 걸맞게 지속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물이랑 차이점은, 생물은 소환해서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 아티팩트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인챈트먼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인챈트먼트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아티팩트 자체가 생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롤을 차지하는 거라서 이건 되게 여러 군데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티팩트는 딱히 어떤 성격은 없고 그냥 지속물이다, 여러 군데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단순한 롤이에요. 만화를 생성하는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겠죠. 플레이스워커는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매직 2012에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실제 매직 할 때만 참고하시고, 매직 2012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물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소설이와 인스턴트만 지속물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지속물이에요. 아까도 소설이랑 인스턴트를 말씀드렸을 때 둘 다 마법이었잖아요. 마법을 쏘는 것만 지속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턴에 쓸 수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턴이 아닐 때 쓸 수 있는가 아닌가. 자기 턴은 다 쓸 수 있어요. 자기 턴은 다 쓸 수 있고, 인스턴트만이 자기 턴이 아닐 때도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마법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진행할 때 어떤 곳에 놓는다. 보시면 상대방, 이게 손이라고 되는데, 손은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테이블 위에다 놓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은 자신의 앞쪽에, 자신의 바로 앞쪽에 이렇게 랜드를 놓습니다. 랜드를 넣고 그 위쪽에 생물을 놔요. 그리고 자신의 손의 오른쪽, 그러니까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에 놓는데, 왼손잡이는 왼쪽에 놔도 돼요. 예, 뭐 굳이 이렇게 막 안 하셔도 되고, 자기가 가장 뽑기 쉬운 쪽 오른쪽에다가, 보통은 오른쪽에 놓으니까 오른쪽으로 통일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이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서구라고 해요. 그 한국말로는 서구라고 하고, 이걸 서구 오른쪽에 그레이브를 놓습니다. 이 그레이브는 모든 소모된 카드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생물이라든가 사용한 마법, 이런 것들이 다 그레이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랜드와 이 크리처 그리고 아티팩트들이 있는 공간을 전체 통틀어서 배틀필드, 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써있죠. 서고, 손, 배틀필드, 무덤, 그레이브. 스택은 어떤 거냐면은, 자, 마법 활동을 해요. 손에서 카드가 나가는 동안을 스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테이블과 손 사이를 스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약간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